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 세상의 맥을 짚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영토의 17배, 무려 1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다면 얼마에 파시겠어요? 아마 조 단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역사상 실제로 이 거대한 땅을 오늘날 가치로 따져도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 한 채 값, 어쩌면 그보다도 싼 값에 팔아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거래에 숨겨진 경제적, 지정학적 비밀을 파헤쳐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진짜 원리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미래의 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약속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오늘날 알래스카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중의 요충지입니다. 한번 지도를 펼쳐보세요.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에서 유일하게 유럽,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근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사실상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알래스카는 보이지 않는 핵심 카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뻔했습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듯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극지방은 명백히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중요한 땅을, 그것도 역사에 남을 헐갑에 미국에게 팔아넘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당시 일부 미국인들은 이 꿀딜을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8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크림 전쟁 때문이죠. 이 전쟁은 러시아 제국과 오스만 제국, 그리고 그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 대영제국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말 그대로 탈탈 털렸습니다. 1856년 전쟁이 끝났을 때 러시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죠. 그들은 스스로 강대국이라 생각했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서구 열강에 비해 군사기술, 보급 능력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약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 넘사벽이었던 대영제국을 병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활동 반경을 생각해보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텅 비어있다시피 한 알래스카를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러시아의 동쪽 코앞에 거대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러시아의 심장부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비수가 됩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영국과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 때문에 알래스카를 지켜낼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래스카는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이었으니까요. 군대를 보내는 데만 몇 달이 걸릴 판이었죠.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뺏길 땅이라면 차라리 영국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넘김으로써 러시아와 영국령 캐나다 사이에 거대한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그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항상 위태위태했지만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는 국가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막대한 전쟁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이유와 재정적인 이유 두 가지 모두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알래스카를 팔아치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알래스카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래스카가 가진 잠재력을 봤죠. 금, 모피, 풍부한 어장, 게다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까지. 미국 역시 러시아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알래스카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그들 또한 이 땅이 영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거래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내전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알래스카 매입에 대한 모든 논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알렉산드르 2세는 주미 러시아 공사인 에두아르트 대 스테크를 보내 협상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거대한 영토의 매각 협상이 수많은 고위급 회담과 복잡한 조율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스테클 공사와 그의 미국 측 파트너였던 윌리엄 헨리 수어드 국무장관 단 두 사람의 몇 차례의 비공개 회담으로 끝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직 하나, 가격이었죠. 수어드 장관은 처음 500만 달러, 많아도 55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스테클 공사의 노련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수어드가 아무런 압박 없이도 스스로 가격을 50만 달러나 올리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전략을 씁니다. 바로 침묵이었죠. 노련한 외교관이었던 스테클은 그저 입을 꾹 닫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수어드 장관은 초조해졌습니다. 아, 이 가격이 너무 쌌나? 협상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는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못해 스스로와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격을 650만 달러까지 올려버리죠. 결국 스테클이 700만 달러를 불렀고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나중에 런던이 아닌 워싱턴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0만 달러가 추가되어 최종 가격은 72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텍사스주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영토가 단돈 720만 달러라는 헐값의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와, 요즘 뉴욕의 펜트하우스 하나가 이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가성비 수준을 넘어선 세기의 헐값이네요. 거래는 1867년 3월 30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영토 이전까지는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스테클이 조야 문서를 모스크바로 보내 황제의 비준을 받고 그게 다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또 모스크바에서 온 관리들이 알래스카 현지로 가서 공식적인 영토 이양식을 치러야 했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니 1867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미국인들이 이 엄청난 거래에 환호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일부 미국인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수어드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왜 우리 세금을 북극곰 정원 같은 쓸모없는 땅에 낭비하느냐? 심지어 수어드의 바보짓 또는 수어드의 아이스박스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일부 의견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었습니다. 알래스카를 매입하면 그곳의 원주민들까지 떠안게 되어 미국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의회 내 반대파들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을 탄핵시켜서라도 이 대금 지불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구매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웃기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시 이 구매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알래스카를 발판 삼아 나중에 영국령 캐나다까지 합병할 수 있을 거라는 뇌피셜을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여론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막대한 광물 자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는 모두가 예상했듯 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시작되자 수많은 이민자와 개척자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러시아인들이 떠난 자리는 더 억압적인 미국인들로 채워졌을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원주민들을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했고 결국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아파르트헤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투표권도 재산 소유권도 심지어 광산 채굴권을 신청할 권리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거래가 어쩌면 현대 문명 그 자체를 구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냉전 시대에 소련이 알래스카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냉전은 결코 차가운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쿠바 미사일 위기는 애들 장난처럼 보였을 겁니다. 언제든 전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었겠죠. 이 모든 끔찍한 미래가 단돈 720만 달러라는 어이없는 가격의 부동산 거래 하나로 비껴갔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지정학이 얽힌 한 편의 드라마 같았네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금융지능이 자라나는 곳,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